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손을 놓아야 한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손을 놓으라는 걸까요? 오늘부터 그 깊은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부모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얼마 전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지인은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의 진짜 마음 말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부모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걸 잘해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매끼 밥을 챙기고 불편함을 대신 메워주고 힘든 길은 돌아가게 합니다. 그들은 늘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야.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챙기겠니? 하지만 정작 자녀는 그 사랑 앞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부모가 대신해주니 자연스럽게 판단력도 의존성도 커져갑니다. 부모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질식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 해주고 부족한 걸 메워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먼저 길을 닦아줍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는 알람 시계가 되어주고 식단 관리사가 되어주고 때로는 학습 코치까지 자처합니다. 대학생이 된 자녀에게는 매일 안부 전화를 걸고 용돈을 보내면서 생활비 내역까지 확인합니다. 겉으로는 배려 같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선택지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할 기회, 실패를 통해 배울 기회, 책임을 져야 할 순간들을 모두 부모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은 부모가 물러서야만 찾아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주는 동안에는 자녀는 영원히 손님으로 남을 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조차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잘 관리해 줬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면 무너집니다.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없으니 선택 장애에 빠지고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조그만 어려움에도 좌절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화를 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릅니다. 연인과 갈등이 생기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를 부모가 대신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24, 30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부모가 진짜로 해줘야 하는 건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서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용기를 갖는 것,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부모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손을 뻗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걸 잘해주려 한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녀를 작게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것, 그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조언보다 강하고 물질보다 오래가며 사랑보다 묵직한 힘. 부모의 존중은 자녀를 키우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녀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일까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존중은 훨씬 더 깊고 섬세한 것입니다. 존중은 말없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민할 때 성급하게 답을 주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궁금해도 걱정돼도 자녀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신해주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자녀가 서툴러 보여도 느려 보여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이고 통제가 아니라 놓아줌이며 간섭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려면 뭔가를 계속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줘야 하고 조언을 많이 해줘야 하고 도움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전달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를 더 깊이 기억합니다. 늘 간섭하고 참견하는 부모의 자녀는 눈치를 보며 자랍니다. 반대로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자녀는 당당하게 자랍니다. 자녀를 잘되게 만드는 부모는 뭔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의 핵심입니다. 자녀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는 자녀가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존중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깁니다. 스스로 하도록 놔두는 것. 마음속에 조마조마함이 있더라도 그 조급함을 감추고 자녀가 자신만의 템포로 움직일 수 있게 뒤에서 지켜보는 것. 이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어느 부모는 말합니다. 난 너를 믿어.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전혀 믿지 않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간섭합니다. 자녀는 압니다. 그 믿음은 감시를 동반한 조건부 신뢰라는 걸. 진정한 믿음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할 거라고 믿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건 역시 필요한 경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는 믿음보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방식이 틀리지 않다는 확신, 틀려도 괜찮다는 여유, 부모가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느낌. 그것이 아이를 자라게 만듭니다. 존중받는 아이는 자신감이 다릅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부모가 자신을 존중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아이는 항상 위축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부모의 반응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아이는 커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존중은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존중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봐야 상대방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거리가 필요합니다. 존중에 대해 말씀드린 지난 시간에 이어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언제 손을 놓아야 하는가? 이것은 모든 부모가 맞닥뜨리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어릴 땐 손을 잡고 걷게 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나는 법을 익히게 두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는 영원히 보호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그 타이밍을 놓칩니다. 아직은 부족해 보이고 아직은 어려 보여서 손을 놓지 못합니다. 20살이 되어도 30살이 되어도 여전히 아이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는 계속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만의 기준도 없이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라기보다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결정할 기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방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과 거리두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존중하는 거리두기는 철저한 애정과 신중한 계산에서 나옵니다. 자녀는 반드시 혼자 결정해봐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친구와 어울릴지, 어떤 진로를 택할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실패하고 후회해봐야 하고 다시 시도해봐야 합니다. 그 전 과정을 통째로 경험하지 않고선 결코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려면 무게를 들어 올려야 하는 것처럼 정신적 근육도 스스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있어야 자랍니다. 문제는 부모가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견딜 수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고 막아주고 싶고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부모로서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자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걸러준 물처럼 받아먹는 삶에선 생존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수기 물만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생수를 마시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보호받기만 한 아이는 세상의 거친 면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부모는 화가가 아니라 화실 바깥에 앉아있는 조용한 후원자여야 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붓을 들고 그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자녀는 더 이상 자기 삶을 그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만든 선은 지워지고 자신만의 색은 흐려집니다. 결국 부모의 그림이 되어버리고 자녀는 자신의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할 기회를 잃습니다. 실패도 그들의 권리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작은 좌절에도 무너집니다. 쓰러지고 후회하는 일, 잘못된 길을 걸어보는 일조차도 그들에게는 필요한 성장의 재료입니다. 부모가 모든 실패를 막아버리면 자녀는 무결하지만 빈약한 껍질만 남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상태가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그 껍질을 부숴버립니다. 손을 놓는 타이밍은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신호를 보낼 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손을 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녀의 실패를 받아들일 준비, 자녀의 선택을 존중할 준비, 자녀가 자신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 더 깊고 예민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사랑에 무슨 경계가 필요하냐고 말이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 안부를 묻고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확인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옷을 더 입으라고 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챙겼는지 물어봅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려 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작은 일에도 조언을 건네고 문제가 보이면 미리 나서서 해결하려 듭니다.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면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처음엔 고마움으로 받아들였던 자녀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불쑥 찾아오는 전화, 예고 없이 방문하는 발걸음, 도와주겠다는 말 뒤에 숨어있는 통제의 기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좋은 뜻에서 한 일이라 말하지만 자녀는 점점 그 그림자에서 숨이 막힙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간섭, 걱정한다는 이유로 이어지는 통제,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방향이 아니라 거리에서 판가름 납니다. 가까워야 좋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호흡을 빼앗기 쉽습니다. 숨쉬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 너무 진하면 독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사랑이라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간섭은 상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고 존중은 여백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그 안에 무언가를 채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공간을 사랑으로 채워버리면 자녀가 자신만의 것을 채울 공간이 없어집니다. 자녀의 삶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물리적 거리만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의 선, 감정의 깊이에도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모든 영역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그 선을 넘는 순간 자녀는 뒤로 물러섭니다. 멀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보호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건강한 반응입니다. 자녀에게도 자신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패하고, 혼자 다시 일어서는 곳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자녀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만의 삶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안으로 들어오면 자녀는 그 자리를 더 이상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 느끼지 못합니다.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조심스럽고 사위의 말투가 어딘가 경계로 가득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멀리하는 이유는 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숨 쉴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맞이하지만 속으로는 언제 가실까를 헤아립니다. 그것은 사랑의 실패입니다. 사랑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러니. 좋은 뜻이었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비극입니다. 사랑한다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내 몫이고 그 너머는 자녀의 삶이라는 자각. 아무리 마음이 앞서도 그 마음이 자녀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사랑이 불편해지는 순간 자녀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단지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주려 하기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곁에 머무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역할이 됩니다. 자녀의 선택을 바라보며 그들이 만든 삶의 틀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존중의 중요성, 손을 놓을 타이밍, 사랑의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결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한다면 부모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의 습관입니다.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 자녀의 인생을 내가 설계해야 한다는 생각, 자녀가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려는 욕구,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자녀를 보살펴온 부모에게 갑자기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숨을 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 어려움을 감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짜 교육은 위에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등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의 뒤에서 살짝 손을 대고 달리다가 어느 순간 손을 떼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잘 되는 자녀는 누군가가 길을 대신 내준 아이가 아닙니다. 스스로 넘어진 후 일어난 경험이 있는 아이입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도 울면서 다시 일어서 본 아이. 실수의 쓴맛을 삼켜본 아이. 혼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 본 아이.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진짜 어른이 됩니다.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겪은 아이가 자립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부모가 대신해준 아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진짜 구조는 도와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스스로 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물고기 잡는 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건 부모의 손이 아니라 그 손이 빠졌을 때의 균형입니다. 부모가 있을 때만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묻기 전에 기다리십시오.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묻지 말고 자녀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대화는 관심으로 시작되지만 신뢰는 기다림에서 자랍니다. 실수에 반응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결과를 탓하는 대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함께 돌아보십시오. 결과보다 동기를 묻고 판단보다 이해를 앞세우는 태도에서 아이는 다시 해볼 용기를 얻습니다. 작은 것부터 맡기십시오. 집안일 하나, 시간 관리 하나, 약속 하나도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하게 두십시오. 처음엔 더디고 서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 없이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생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타인과 비교하면 아이는 타인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만의 기준 없이 자란 아이는
평생 타인의 눈치를 보며 판단하고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춥니다. 이 모든 원칙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부모 없이도 괜찮은 사람으로 키우는 것. 자녀가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입니다.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부모 없이도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녀는 부모가 만들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불안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로서 마음이 놓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진짜 강해지는 시간은 부모의 눈길과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틈에서 생깁니다. 눈앞에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묵묵히 응원하는 것. 그 침묵 속에서 자녀는 책임을 배우고 자유를 익히며 자신만의 세계를 완성해 갑니다. 진짜 잘 되는 자녀는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존중받았고 기다림을 배웠으며 실패를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부모가 물러섰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부모가 침묵했기에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자녀는 부모가 없는 곳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스스로 잘 되는 구조이고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의 삶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그 안에 스스로 채워갈 빈틈을 남겨둡니다. 그래야 자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채워나갑니다. 부모가 없는 자리를 경험한 자녀는 그 자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는 법을 배웁니다. 스스로를 관리하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며 책임을 감당하는 어른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가장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힘듦을 견딜 수 있도록 뒤에서 바라봐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느껴지는 신뢰,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배려. 이것이 진짜 사랑의 모양입니다. 사랑은 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사라지는 것이 배려입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면 부모도 그만큼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난다는 것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가볍게